오늘 예고했던 대로 기압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죠. 그죠? 날씨의 변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기단, 두 번째는 전선, 그 세 번째가 기압이죠. 기단이 날씨의 변화를 줬죠. 두 기단이 싸우면서 전선이 이루어지면서도 날씨의 변화를 줬습니다. 이 세 번째가 기압인데, 여러분들 이 기압이 뭘까요? 기압은 어떤 뜻이 기압일까? 말 그대로 공기의 압력, 요것이 기압이죠. 그죠? 공기의 압력이라는 게 기압이야. 자, 여러분들 압력이라는 걸 물리적으로 보면 압력을 보통 프레셔로 P라고 보통 놓잖아. 그지? 요거는 넓이분의 우리가 보통 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넓이분의 힘. 넓이는 단위를 메타 제곱, 힘을 보통 뉴턴 이렇게 주거든요. 다시 써볼게.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다시 압력은 P는 뭐라고 하면 돼? 넓이를 A 작용 면적, 힘을 F 이렇게 한번 볼게. 그랬을 때 1m 제곱에 1뉴턴의 힘이 왔다. 그렇다면 우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압의 단위를 1, 기압의 단위 파스칼이라고 보통 불러줘요. 근데 이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기압을 표현하기에.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지표면이 여기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기권이라고 하는 대기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있느냐? 약 한 1000km 정도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두께의 이 1000km가 누르고 있는 공기의 양은 실로 무시하지 못하는 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못 느끼지 평상시 이유가 왜일까? 그렇죠. 여러분들 몸이 여기서 진화해서 그래. 여러분들도 몸 안에서 그만큼 밀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1m 제곱에 1뉴턴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극히 미약하거든. 굉장히 미약한 힘이야.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키워요. 몇 배 키우냐? 약 한 100배 키워보자. 그러면 몇 파스칼이야? 100파스칼이지? 자, 우린 이거를 1 접두어 헥토라는 단어를 써서 헥토파스칼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1 헥토파스칼은 뭐라고 다시 표현하면 되겠어? 아까처럼 보면 1m 제곱에 100뉴턴의 힘이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1m 제곱에 100뉴턴의 힘이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쓸 텐데 우리가 얘기한 1기압은 여러분들 무려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1013 헥토파스칼의 양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크죠? 아이고야, 이게 왜 이러죠? 상당히 크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압력이냐? 여러분들 물기둥 있죠? 물기둥 약 10.33m. 뭐 33까지 빼고 한 10m 정도의 물기둥이야. 여러분들 물기둥 10m 머리에 이고 있어봐. 쉬워요? 쉽다고? 그럼 집에 가서 약수터에 뜨는 그 물통에다가 가득 물 이렇게 담아놓고 머리 위로 한번 올려봐. 쉽나?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고 있는 거야. 자, 그런 1기압이에요. 1013헥토파스칼. 대단한 것이죠. 이걸 다시 표현하면 아까처럼 표현하면 얼마야? 1m 제곱에 100뉴턴 곱하기 얼마라는 거야? 1013이라는 얘기랑 똑같지 않아? 그지? 어마어마한 압력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기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또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자. 여기가 지구야. 지구가 이렇게 원래는 둥근데 이 굉장히 둥근 걸 한 부분만 이렇게 본 거야, 선생님이 지금. 좀 지워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지워서 좀 헷갈릴 테니까 지워서. 잠깐만요. 이거를 뭐 맨날 쓰면서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할게요. 여기서 추가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그냥 할게. 지구가 이거 또 왜 이렇게 두꺼워? 야, 이거 어떻게 쓰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지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지구의 대기가 항상 이렇게 똑같이 있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똑같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똑같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똑같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지구의 대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똑같이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 지구의 대기는 유체니까 출렁출렁거려서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럼 지금 너희들이 여기 있거나 또 여기 있어. 또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 그럼 너희들이 느끼는 공기 압력은 서로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럼 여기에 느낄 때, 지금 너희들이 여기 있을 때 여기에 느끼를,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를 B라고 할게. 어디가 더 압력이 크게 느끼겠어? 그렇지. 여기가 더 많은 공기가 누르고 있잖아. 우린 여기를 고기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적게 누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허, 그렇구나.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좀 자세하게 볼게. 이거 지표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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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기압이 굉장히 높은 게 있어, 이렇게. 고기압이, 기압이 이렇게 높은 데가 있어. 아까 본 여기를 얘기하는 거 지금. 그럼 기압이 높아. 여긴 기압이 낮아. 이게 기압이 낮아. 그럼 우리는 여기 고기압, 여기를 저기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럼 여러분들 공기는 유체죠. 그리고 지구상은 다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 불균형을 서로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지. 모든 일들이.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여기에서 많은 데에서 적은 데로 이렇게 공기가 가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페트병 보면 페트병을 이렇게 해서 연결했다고 쳐봐. 페트병을 이렇게 해서 연결했어. 여기는 물이 가득 차 있고 여기 물이 별로 없어. 연결해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서 수위가 똑같을 때까지, 즉 압력이 균형을 잃을 때까지 이렇게 물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채워지게 되고, 아니 저기압에서는,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아래로 하강하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고기압은 무슨 기류가 강한 거야? 하강 기류가 강한 거고, 저기압은 상승 기류가 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 머리카락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하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하. 그래서 바람은 항상 지표면에서 볼 때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어디에서 왔을까? 땅에 있는 물기가, 즉 물에 있는 물기, 땅에 있는 물기, 식물에 있는 물기, 여러분들 땀 이런 것들이 다 하늘로 올라간 것이 다시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려면 공기가 상승해야 돼요. 따라서 저기압이라고 하는 곳, 이 저기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 날씨가, 구름이 많이 생길 테니까 날씨가 흐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고기압은 어떻습니까? 있던 구름도 다 없어진단 말이야. 여기는 날씨가 어때? 수증기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날씨가 어때? 고기압은 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펜이 너무 두껍게 써져서 이런 좀 보기가 어렵겠지만, 선생님이 이 그림 그린 건 다 이해하시죠? 한 번씩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선생님 따라오는 이런 말들을 쭉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기압과 저기압의 가장 큰 특성.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기압은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날씨가 맑은 곳,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구름이 많이 생겨서 날씨가 흐린 곳이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간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한 얘기의 가장 큰 핵심이다. 자, 이제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중에서 좀 덜 중요한, 고기압과 저기압 중에서 좀 덜 중요한 게 고기압이에요. 왜 덜 중요할까? 야, 고기압은 날씨가 어떻다고 그랬어? 맑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맑은 날씨에 무슨 태클을 걸겠어요. 그래서 고기압은 특별히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는 알아봐야 되기에 선생님이 고기압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기압의 종류에는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정체성 고기압은 말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거, 이동성은 잘 이동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정체성은 우리나라 언제 영향을 주는 거냐면 우리나라 여름과 그 다음 겨울에 영향을 주는 고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름에 어떤 게 그러면 정체하면서 영향을 주느냐? 여러분들 기단 중에 무슨 기단이 있었지?
바로 여름에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기단이 있었지. 이게 잘 발달하잖아.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선생님, 그래요? 북태평양 고기압을 여러분들 뭐라고도 부르냐면, 잠깐만요. 지우개를 해서 여기를 한번 잠깐, 또 안 지워지네. 자, 하여튼 이거 좀 이따 쓰고, 북태평양 고기압을 여름에 영향을 주잖아. 이거를 온난 고기압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키 큰 고기압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뜨거워서 얘들아 이렇게 약간 위로 공기가 확장되거든요. 나중에 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 자, 그 다음 겨울에는요.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하게 되면 뭐가 돼요? 시베리아 고기압이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한랭 고기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얘는 뭐냐? 키 작은 고기압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줘요. 키 작은 고기압이다. 자, 그럼 이제 정체성 고기압이라는 이름 자체가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름에는 얘들아, 땅이 먼저 뜨거워져요? 물이 먼저 뜨거워져요? 비열이 더 큰 물은 천천히 끓지만 땅은 비열이 작아서 금방 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때요? 뜨겁단 말이죠. 이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요. 여기가 볕지? 이걸 채워주려고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야. 이게 여름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기단이 바로 북태평양 기단이었죠. 그래서 이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게 원리예요, 원래는. 그럼 바람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뭐겠어? 이쪽이 기압이 높고 이쪽이 기압이 낮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 원리도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때요? 아하.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정체하면서 영향을 주는 거야. 겨울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죠? 이게 정체성 고기압이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자, 이동성 고기압은 그러면 언제 영향을 많이 주겠어요? 그래요. 이동성 고기압은 바로 봄과 가을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이동성 고기압은 봄과 가을이 날씨 변덕이 심하지. 요즘도 날씨 변덕이 심하잖아요. 날씨 변화가 좀 심한 역할을 해준다. 왜 그럴까요? 자, 이동성 고기압은 말 그대로 고기압이 여기 있다가 볼록볼록 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런데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도 어때요?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 여기에 발현이 되죠. 그래 놓고 주변이 저기압이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 여기가 조그만한 규모의 고기압이 뽀롱뽀롱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자, 이동하면 우리나라에 오면 어때? 날씨가 맑았죠. 그죠? 그러다 지나가면 다시 저기압이 자리 잡으니까 날씨가 어때요? 흐리지?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처럼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 이유 때문에 날씨 변화를 조금 변덕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동성 고기압이에요. 봄, 가을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정체성 고기압의 북태평양 고기압, 온난 고기압과 그다음 시베리아 고기압, 한랭 고기압의 기압 배치 같은 모양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두도록 그렇게 말씀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진짜 중요한 온대저기압. 다음 시간 전체를 온대저기압에 다 할애를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저기압에서 가장 중요한 온대저기압. 그 다음 시간에는 열대저기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압이 무엇인지랑 고기압과 저기압의 계략적 특성, 그 다음에 고기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